일단은 이번 여름방학 NLP 수업은 파이토치로 배우는 자연어 처리라는 책이고요. 그 책은 이제 그 박혜선님이 번역을 하신 이 책을 기반으로 이제 방학 스터디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책 대충 목차를 훑어보시면 지금 오늘 다룰 1장하고 2장에서는 그냥 이제 파이토치나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NLP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NLP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신경망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고요. 간단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신경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스토랑 리뷰 감성 분류하는 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MLP를 다루고요. MLP랑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성씨를 분류하는 태스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5장에서는 단어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단어를 임베딩하는 방법을 5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시퀀셜한 데이터를 다루는 RNN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씨의 국적을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요. 6장에서는 그냥 RNN을 다루었다면 7장에서는 RNN뿐만이 아니라 LSTM이나 아니면 GRU와 같은 이 기본적인 RNN보다 더 성능이 향상된 그런 모델들을 다루게 됩니다. 8장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모델들인 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즉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나 아니면 바이디렉셔널 LSTM이나 어텐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제로는 기계 번역 예제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최신 모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서는 이제 오늘 1주차 수업을 통해서 1장, 2장을 빠르게 훑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주차에는 3장 내용을, 3주차에는 4장, 4주차에는 5장, 5주차에는 6장하고 7장, 6주차에는 8장하고 9장을 이렇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주차의 수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혹시 여기 말고 뭐 이외의 것을 더 다루고 싶다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직 자료는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이 이외의 자료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그 별로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1주차 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제가 그 어쩌다 이제 이렇게 NLP 강의를 하게 되었냐면, 이번에 그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올해 초에 이제 이루다라는 챗봇을 만들었던 그 스캐터랩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에 앞서서 저도 NLP를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학 스터디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어질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NLP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어떻게 쓰이는지, 즉 그냥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 샘플과 타깃의 인코딩이라는 건데, 이게 그 NLP에서 자연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 파이토치를 다루는 이제 방법들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가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전통적인 NLP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NLP에서의 머신러닝부터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NLP라는 분야에 앞서서 이제 다양한 그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그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 번역의 태스크가 있고요. 주어진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텍스트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분류하는 감정 분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키보드로 이렇게 뭐 what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뭐 그 다음에 is라는 단어를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단어에서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이걸 흔히 이걸 사용하는 모델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 예측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런 NLP 기술이 총 집합된 하나의 그런 기술인 챗봇의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NLP, 즉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는 언어학 지식과 상관없이 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앞선 이런 네 가지 문제와 같은 이런 실전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을 자연어 처리라고 부릅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주로 그 슈퍼바이스드 러닝, 즉 지도학습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이 책에서는 주로 이 지도학습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하는 방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지도학습의 과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지도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그 관측된 그런 이런 뭐 관측된 자료, 즉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말뭉치가 될 수 있겠죠. 이 말뭉치라 하면 그냥 이런 문장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뭉치들이 샘플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말뭉치에 해당하는 타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분류 문제에서는 뭐 A라는 문장이 긍정적이다 하면은 이 타깃에 1이 적혀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문장에 해당하는 타깃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샘플, 즉 옵저베이션은 우리가 이 옵저베이션과 타겟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을 세우게 되고, 이제 이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이제 모델에다가 옵저베이션을 집어넣으면 이 나온 값이 바로 prediction, 즉 모델이 예측한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옵저베이션을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나온 이 prediction과 이 주어진 데이터의 타겟과 이 차이를 계산하는 로스 펑션을 두고, 이제 이 로스 펑션을 통해서 이 차이에 해당하는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계산하게 되었으면 이 계산한 로스를 바탕으로 모델 안에 있는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제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게 바로 모델의 트레이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과정이었고요. 자, 그 용어들에 대해서 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샘플은 모델의 예측에 사용되는 아이템으로 이제 주로 X로 표기를 하고요. 샘플은 모델 학습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타깃은 아시다시피 예측하는 대상이 되고요. 학습의 정답, 이제 이 타깃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모델은 주어진 이 옵저베이션과 타겟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식이나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샘플 X를 받아가지고 타겟 레이블 값을 예측하는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깃과 모델의 예측 값을 그 차이를 비교하는 함수가 손실함수 또는 로스 펑션이 되게 되고요. 로스 펑션은 타깃과 예측 간의 이제 손실, 이 스칼라 값인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낮은 손실일수록 예측을 더 잘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는 웨이시라고도 부르고 이 모델을 이루는 값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학식으로 데이터셋은 이 옵저베이션과 타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의 예측은 이제 모델에다가 이 옵저베이션, 데이터셋의 옵저베이션들과 이제 이 모델은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되고 그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에 옵저베이션을 집어넣어서 프리딕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프리딕션을 이 프리딕션과 실제 타깃 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로스 펑션을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구한 로스를 바탕으로 파라미터 W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머신러닝의 개념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연어 처리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자연어는 뭐 가나다, 뭐 ABC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수치적인 값이 아니라 스트링이죠. 이제 이 스트링을 컴퓨터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냥 이 모델이 수학적인 모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위해서 문장을 수치 정보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링들을 뭐 0, 1, 0, 0, 0, 0 이제 이런 어레이로 바꿔주는 과정을 바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테이블로 구성이 된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밥을 먹었어 이런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 문장을 이런 벡터 형태로 이 수치 정보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수치 정보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데이터셋들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데이터셋과 이 타깃도 똑같이 수치 정보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온 값을 이제는 이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로스 펑션을 통해서 로스를 구하게 되고 이제 이를 통해서 파라미터들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을 수치 정보로 바꾸는 인코딩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 다루었던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전체 과정을 자연어 처리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코딩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딩 방식으로
원어드 representation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어드 representation은 이런 식으로 단어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고 이제 그 문장에 있는 등장하는 상응하는 원소를 1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첫 번째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 time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time에 대한 로우가 있고 fruit에 대한 로우가 있고 flys에 대한 로우가 있고 time에 대한 컬럼이 있고 fruit에 대한 컬럼이 있고 flys에 대한 컬럼이 있고 이제 각각 이 원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문장을 수치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이제 time은 여기서 보면 100000000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어레이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lies. 자, flies도 보면은 여기 있죠. 자, 얘는 이 세 번째 원소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lies. 이것도 0,0,1,000 이런 식으로 어레이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문장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 즉 이 단어들을 보캐블러리라고 부르고 이제 이 보캐블러리 각각에 이렇게 이 어레이를 할당해 준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원소들을 1로 설정해 가지고 각각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원어드 represen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representation을 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문장을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인코딩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like a banana라는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인코딩을 하려는데 이제 첫 번째로 바이너리 인코딩은 문장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1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like라는 단어와 어라는 단어와 banana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like에 해당하는 원소를 켜주고 어에 해당하는 원소를 켜주고 바나나에 대한 원소를 켜줘가지고 최종으로 이 문장의 인코딩 값은 00011, 001 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장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그냥 무조건 1로만 설정하는 인코딩 방식이 바이너리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인코딩은 파이썬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따 실습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센텐스 1하고 센텐스 2가 이제 센텐스 1은 time flies like an arrow인데 이제 time에 해당하는 원소가 켜졌고 flies에 해당하는 원소가 켜졌고 이런 식으로 문장에 존재하는 단어들에 대한 원소가 1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인코딩 방식으로는 TF represent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TF representation은 아까 바이너리 인코딩은 이제 문장에 존재하는 원소를 무조건 1로만 설정을 해줬다면 TF representation은 이제 각각 단어에 대해서 이 문장 안에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fruit이라는 단어는 2번 나왔고 flies도 2번 나왔고 like 한 번, time 한 번,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세준 정보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벡터로 인코딩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TF representation이었고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TF representation 말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TF IDF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IDF라 함은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는 뜻인데, 즉 이제 단어가 이제 하나의 문장이 그 문장만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허청의 이제 특허에 관한 문서라고 생각해 보면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문서에 뭐 특허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특허라는 단어가 그 문장에 대한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희귀한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모든 문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보다는 희귀한 단어들이 문서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idf라는 값을 구해가지고 아까 구한 tf 값에다가 곱해주게 됩니다. 이 idf라는 값은 로그의 전체 문서의 개수에서 단어 w를 포함한 문서의 개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어 w를 포함한 문서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단어이므로 이 단어가 현재 이 문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지 않으므로 이제 이 tf 값을 적게 반영하게 되고, 만약에 단어가 희귀하게 되면은 이 idf 값이 올라가서 이제 이 희귀한 단어들을 더 많이 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문장을 tdidf를 통해서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희귀한 단어일수록 높은 값을 가지고 자주 나오는 단어일수록 낮은 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코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잠깐 다른 걸로 넘어가서 파이토치, 이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다 파이토치로 된 코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파이토치가 뭐고 이제 이 파이토치를 직접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질문이 있었을까요?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는 계산 그래프를 설계하고 텐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 계산 그래프가 뭐고 텐서 조작이 뭐냐면, 계산 그래프는 왼쪽과 같은 이런 수학적인 식을 추상적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런 자동 미분 같은 거를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식에서 이 식을 뭐 예를 들어서 모델이 wx 플러스 b라는 모델을 세웠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은 w와 x와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이토치를 통해서 이 wx, b에 대해서 연산 그래프를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이 x랑 w를 곱해가지고 이 곱한 값을 g라는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g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의 값을 더해가지고 y라는 아웃풋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 그래프를 구성했을 때 장점은 이 x랑 w가 이제 우리가 곱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이 x를 미분하려고 할 때 이제 이 x의 미분값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 그래프를 통해서 이 자동 미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텐서는 다차원의 데이터를 담은 수학적 객체입니다. 흔히들 0차 텐서를 스칼라 값이라고 부르고 1차 텐서는 이렇게 벡터가 되고요. 자, 2차 텐서는 매트릭스가 되고 3차 텐서는 이제 이런 멀티디멘셔널 어레이, 즉 이렇게 디멘전이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이토치에 대해서는 그냥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 역자분이 코드들을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 그 장표에 아까 이 페이지 가시면 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지금 디코 방에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셨으면 이 위에 구글 콜앱에서 실행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 누르셔가지고 콜앱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콜앱까지 들어오셨으면 자, 여기 위에 런타임이 있고, 자, 여기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눌러주세요. 자, 유형 변경을 눌러서 하드웨어 가속기가 GPU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맨 위에 있는 거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 무시하고 계속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토치에 대한 실습에 앞서서 그 앞에서 했던 그 인코딩의 방법인 TF representation과 TF inverse document frequency representation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제로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문장과 Fruit flies like a banana 라는 문장이 모인 코퍼스가 정의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퍼스를 바탕으로 이 원합이라는 이제 이 sklearn에서는 문장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벡터라이저들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TF representation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합 벡터라이저를 클래스를 불러오고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fit transform을 통해서 이 코퍼스를 원합 representation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원합 벡터라이저의 피처 네임스들을 긁어오면은 이 코퍼스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한 리스트를 따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보캐블러리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보캐블러리에 담아주고 히트맵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문장이 이제 이 TF representation으로 잘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F IDF도 마찬가지로 sklearn에서 TF IDF 벡터라이저를 불러와가지고 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는 이런 값들이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파이토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파이토치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임포트 토치랑 넘파이를 미리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토치에서 사용하는 이 랜덤
이제 뭐 랜덤 텐서를 만들거나 할 때 사용되는 그 랜덤의 시드 값을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번 이렇게 시드 값을 설정해주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학습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매번 학습할 때 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게 실험할 때 변이 통제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시드 값을 고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토치에서 텐서를 바르는 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칼라는 하나의 숫자가 되고요. 벡터는 숫자의 어레이가 되겠죠. 매트릭스는 이제 2디멘전을 2차원 어레이가 되고요. 그리고 텐서는 2차원보다 더 많은 고차원의 어레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텐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 describe라는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이 텐서의 타입과 크기와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함수를 정의를 할 거고요. 자, 토치에서 텐서를 만드는 방법은 자, 토치.텐서 하면은 이제 텐서를 하고 이제 이 뒤에다가 이 튜플을 넘겨주는데요. 이 튜플을 넘겨줄 때 이 넘겨주는 값은 이 텐서의 쉐입이 되게 됩니다. 이 쉐입이라 함은 이 디멘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하고 3을 넘겨주게 되면은 이게 2 곱하기 3짜리 매트릭스를 만들라는 거고 보면은 이 행의 개수가 2개가 되고 열의 개수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텐서의 쉐입은 이 디멘전의 모양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x3짜리 텐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텐서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토치.landn 이라는 함수를 불러오면은 자, 이 landn은 land normal 즉 정규 분포에서 랜덤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 정규 분포에서 맞게 이 랜덤 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landn을 노멀을 안 붙이고 그냥 land를 하게 되면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값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랜덤 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토치.landn이나 토치.land나 아니면 토치.제로스를 통해서 제로스나 원스를 통해서 이 전체 값을 0으로 채우거나 1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ill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나서 이 전체 값을 우리가 지정해준 값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fill 함수 뒤에 이 언더바가 붙으면 이제 파이토치에서는 인플레이스 연산이라고 이 자리에서 즉시 연산이 일어나고 이 연산이 일어난 값을 이 x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이 진행이 되고요. 텐서를 만들 때 이렇게 랜덤이나 제로스, 원스도 가능하지만 이 토치.텐서 안에 리스트를 집어넣으면은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텐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로 텐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텐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굳이 리스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numpy 어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토치에서 from numpy로 바꾸면 numpy 어레이로도 텐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텐서 타입이나 이제 특별한 텐서 초기화는 시간 관계상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러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중요한 것만 짚어보면은
이 토치다 텐서로 텐서를 만들면 기본값이 플로트 텐서가 됩니다. 기본값이 플로트 텐서가 되고요. 이 플로트 텐서를 뭐 롱이나 플롯을 호출을 하면은 이거를 롱 텐서나 플로트 텐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각종 텐서가 뭐 더하기나 아니면 뭐 연산이 가능하고 뭐 arrang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 개수만큼 0부터 값을 채워주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view라는 함수로 주어진 텐서를 이제 쉐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쉐입은 지금 이제 6이죠. 자, 이 6자리 텐서를 2,3의 텐서로 바꾸게 되면은 이 행의 개수가 2개가 되고 열의 개수가 3개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 3, 4, 5가 0, 1, 2 밑으로 내려와서 0, 1, 2, 3, 4, 5 이런 텐서를 view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치다 sum을 하면은 이 뒤에 디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멘전에 따라서 이 토치의 sum을 해줘요. 자, 디멘전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더해주라는 뜻이고, 자, 디멘전이 1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텐서를 더해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치 연산은 트랜스포즈라는 것을 통해서 자, 이 x라는 텐서를 전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전치를 하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0, 1, 2, 3, 4, 5 이랬던 텐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텐서를 뒤집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서를 전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슬라이싱이나 인덱스 셀렉트 같은 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텐서의 연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자,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view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원소의 순서를 유지를 하면서 텐서의 쉐입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치다 arr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0, 20 해가지고 0부터 19까지의 값을 일렬로 만든 다음에 자, view를 통해서 1,20으로 바꾸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렬로 그대로 이어진 형태가 되고, 자, 2,10으로 바꾸면 2 곱하기 10짜리 매트릭스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0짜리로 이렇게 바꾸고 4 곱하기 5, 5 곱하기 4 하면은 이제 지정해준 형태대로 값이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뷰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텐서의 디멘전들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뷰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뒤에다가 이렇게 일자리 뷰를 만든다면은 이제 크기 1인 차원을 추가한다는 게 뭐 원래는 이제 이랬던 데이터에 차원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차원이 3짜리 차원이었다면 얘는 1,3짜리 이런 식으로 차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 함수가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이고요. 자, 이렇게 차원을 크기 일자리 차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로 함수로도 제공을 하는데요. 자, unsqueez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랬던 텐서를 차원을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squeez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자, 이렇게 크기 일자리 쉐입을 없애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말 뜻 그대로, 자, 스퀴즈는 크기 일자리 차원을 하나 삭제를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쥐어 짜는 거고, 자, 언스퀴즈는 그 반대 과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텐서는 수학적인 연산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요. 덧셈이나 뺄셈 지원을 하고요. 아까 이제 인플레이스 연산을 다뤘는데, 이 인플레이스 연산을 통해서 이 x에서 바로 값이 넘어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충전기 좀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썸이라는 연산이 있는데, 썸이라는 연산에 디멘전을 넘겨주면은 이 디멘전에 따라서 이 값들을 더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디멘전을 0으로 하면은 세로 방향으로 더해줘서 4하고 8하고 더해서 12가 되고,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더해가지고 새로운 텐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덱싱, 슬라이싱, 연결, 수정, 여기서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면요. 자, 여기서 텐서를 연결하는 이제 명령이 있어요. 자, 이 텐서를 연결하는 거는 ca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at이라는 명령은 concatenate의 약자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x라는 텐서를 만들었고, 자, 이 x라는 텐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x하고 x를 concatenate 할 건데, 자, 디멘전을 0으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디멘전을 0으로 주면은 이 디멘전 0 방향으로 이렇게 밑에 이어붙여지게 됩니다. 디멘전 1을 주면은 디멘전 1의 방향으로 이렇게 됐던 게 여기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텐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concatenate, 즉 torch.cat은 이런 식으로 토치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대수 텐서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는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을 뒤집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 1, 2, 3, 4, 5, 6, 7, 8, 9, 10, 11을 뒤집으면은 이제 90도 돌아가가지고 0, 1, 2, 3이 이렇게 컬럼 벡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그라디언트 계산 기능입니다. 이 그라디언트 계산 기능은 이런 연산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이 연산 그래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스칼라 값이 나왔고, 이 스칼라 값에 대해서 이제 뒤로 보내면서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x라는 텐서를 만들었고, 니칼 그라드 옵션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d라는 텐서는 x라는 텐서에 3을 곱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냈고, 2랑 3을 이제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6,9라는 텐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x 정의를 하고 g를 정의를 하고, 로스에 이제 이 g의 값을 다 더해가지고 이제 로스를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로스를 백워드 함수로 호출을 하면은 이제 이 x 텐서의 그라디언트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로스로 이 x를 미분하면은 이 x의 변화율은 지금 이 x의 값에 따라서 이 g가 3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G의 모든 값을 썸을 해가지고 로스를 만들어냈는데 결국에는 이 로스의 값은 결국에 이 변화량이 3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로스에 대해서 이 x를 미분을 하면은 결국에는 3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이라는 값이 이제 로스다 백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x의 그레디언트가 3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예제는 이제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쿠다 텐서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파이토치 연산은 GPU나 CPU에서 양쪽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를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CUDA is available을 쓰면은 이게 GPU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텐서를 만들고 나서 디바이스를 이제 이 torch.cuda is available 함수를 통해서 CPU나 CUDA로 쓸 건지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자, 이 to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텐서를 이제 이 컴퓨터 메모리 램에 있던 텐서를 GPU 메모리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라는 함수를 통해서 GPU 텐서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GPU 텐서를 CPU 텐서랑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파이토치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장치는 한 가지 장치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룰 거는 없네요. 자, 이 밑에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 연습 문제들을 한번 해결을 하시고 이제 이 연습 문제 밑에 각각 연습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올게요. 자, 여기까지 파이토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NLP 기술들을 빠르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코퍼스라는 용어가 계속 나왔었는데 자, 이 코퍼스라는 용어는 NLP 분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퍼스는 이 텍스트와 이 텍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문장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이 바로 코퍼스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토큰화라는 과정은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을 이 연속된 단위로 나누는 과정인데요. 이 연속된 단어로 나눌 때 무조건 띄어쓰기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형태소, 이제 우리말에서는 뭐 형태소와 같이 의미의 최소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단어의 최소 단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게 토큰화라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토큰화는 뭐 영어에서도 Mary, 쉼표, do not slap the green witch 이런 식으로 토큰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큰화를 쉽게 진행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은 스페이시나 NLTK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제 우리말에 대한 내용도 코NLP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에서는 코NLP 말고도 소이NLP라는 곳에서 토크나이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용어라는 것은 관사, 전치사, 조사, 전미사와 같이
이제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단어에서 뭐 핵심 의미를 찾아낸다 이런 태스크에서는 이 불용어를 제거하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엔그램은 고정 길이의 연속된 텍스트 토큰의 시퀀스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토크나이저를 거쳤을 때 자, 토큰들이 Mary, 쉼표, Not, Slap, Green, Which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면 자, ng램의 n을 3g으로 설정을 해줬다면 이 토큰들을 3개로 묶어가지고 Mary, 쉼표, and Not 그 다음에 쉼표, Not, Slap, Not, Slap, Green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ng램입니다. 그 다음에 NLP에서 자, 이 표제어랑 어간, 렘마와 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 표제어는 이제 사전에서도 찾듯이 이제 뭐 was라는 것의 원래 형태는 be니까 이런 식으로 be로 만들어주는 이제 이 be가 was의 표제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간은 자, 이 표제어처럼 이렇게 이 무조건 이 사전을 통해서 이 표제어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walked 이런 단어가 주어졌을 때 뭐 어떤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에서 뭐 끝 문장에 무조건 ed가 들어왔으면 이 ed를 제거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어간입니다. 그래서 표제어는 이 단어의 원형을 말하지만 어간은 수동으로 만든 규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제어보다는 덜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LP에서 사용하는 기술로는 품사 태깅이 있고 이제 각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무슨 품사를 가지고 있는지 태깅을 해가지고 모델이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뭐 그 품사로 태깅을 하는 거 말고도 뭐 명사구나 동사구나 뭐 영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이런 문법적인 요소로 이렇게 청크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람 이름이다, 뭐 개체 이름이다, 학교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개체명에 태그를 달아주는 개체명 인식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에서 이게 뭐 어떤 구문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구성구문 분석이나 의존구문 분석 같은 그런 구문 분석들을 진행해가지고 모델에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초짜 수업을 마쳤는데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